루시는 생각했습니다. 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오,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그녀는 중얼거리며 눈을 떴습니다. 조지 에머슨은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루시는 삶이 따분하다고 불평했었죠. 그런데 보십시오. 한 남자는 칼에 찔렸고 또 다른 남자는 그녀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피치 회랑의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그녀를 안아서 옮긴 게 분명했습니다. 루시가 말을 하자 조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지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루시는 다시 말했습니다. 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죠? 기절하셨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좀 어때요? 아주 괜찮아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루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럼 집으로 가죠. 여기 계속 머물 이유는 없으니까요. 조지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 손을 내밀었습니다. 루시는 못 본 척했습니다. 분수대 쪽에서 들려오는 비명 단 한순간도 그친 적 없는 그 소리 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온 세상이 창백해지고 원래 가졌던 의미를 상실한 듯 보였습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넘어지면서 다칠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뻗어 있었습니다. 아, 내 사진들, 루시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무슨 사진요? 알리나리 상점에서 사진을 몇 장 샀거든요. 광장에 떨어뜨린 게 분명해요. 루시는 조심스럽게 그를 살폈습니다. 염치 없지만 그것 좀 가져다 주시는 친절을 더 베풀어 주시겠어요? 그는 기꺼이 그 친절을 보탰습니다. 그가 등을 돌리자마자 루시는 마치 광인처럼 벌떡 일어나 아르노강을 향해 회랑을 따라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허니처치 양,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은 채 멈춰 섰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요. 당신은 혼자 집에 갈 상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요, 안 괜찮아요. 괜찮다면 이렇게 도망치듯까지 않고 당당하게 갔겠죠. 하지만 전 차라리 그럼 사진 안 가져다 줄 겁니다. 혼자 있고 싶단 말이에요. 조지가 위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죽었어요.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 기운을 차릴 때까지 앉아 있어요. 루시는 당황한 채 그의 말에 따랐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움직이지 마요. 멀리서 꿈속에서나 볼 법한 검은 두건을 쓴 사람들, 시신 운구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궁전의 탑은 저문은 해의 잔영을 잃고 대지의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어둑한 광장에서 조지가 돌아오면 그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생각이 스쳤습니다. 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죽어가는 남자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도 어떤 영적인 경계선을 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지가 돌아왔고 그녀는 살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건 꽤 쉬운 대화 주제였습니다. 루시는 이탈리아인의 국민성에 대해 떠들었습니다. 불과 5분 전에 자신을 기절하게 만든 그 사건에 대해 거의 수다스러울 정도로 말을 쏟아냈습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했던 그녀는 금세 피해 공포를 극복해냈습니다. 그녀는 조지의 도움 없이 일어났고 몸 안에서 날개짓이 요동치는 것 같았지만 아르노강을 향해 꿋꿋이 걸어갔습니다. 마차가 신호를 보냈지만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살인자가 죽어가는 남자에게 키스를 하려 했다니 이탈리아 사람들은 정말 이상해요. 그러고는 경찰에 자수했다니. 비부 목사님은 이탈리아인들이 모든 걸 꿰뚫어 본다고 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좀 어린애들 같아요. 어제 사촌 언니랑 PT 궁전에 있을 때 저게 뭐죠? 그가 무언가를 강물 속으로 던졌습니다. 뭘 던진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이요. 조지가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 에머슨 씨. 네. 사진들은요? 조지는 침묵했습니다. 제 사진들을 버린 거군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단 말입니다. 조지가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걱정에 휩싸인 소년 같았습니다.
루시의 마음이 처음으로 그를 향해 따스하게 움직였습니다. 사진들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자, 이제 속 시원하네요. 당신과 대화를 나누는 내내 저걸 어쩌나 고민했다고요. 그는 강하류를 가리켰습니다. 떠내려갔어요. 강물은 다리 아래에서 소용돌이 쳤습니다. 사진들이 너무 신경 쓰였어요. 참 바보 같지만 그냥 바다로 흘려보내는 게 낫겠다 싶었죠. 모르겠네요. 그냥 겁이 났던 건지도. 순간 소년 같던 조지가 남자로 변했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일을 직시해야 해요. 이건 단순히 한 남자가 죽었다는 사실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루시는 본능적으로 그를 막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일은 벌어졌고 조지가 반복했습니다. 난 그게 무엇인지 알아낼 생각입니다. 에머슨 씨, 조지는 마치 그녀가 자신의 추상적인 탐구를 방해했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물어볼 게 있어요. 두 사람은 하숙집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루시는 멈춰서서 제 방의 난간에 팔꿈치를 기댔습니다. 조지도 똑같이 했습니다. 때로는 같은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묘한 마법이 생기곤 하죠. 그것은 영원한 동료애를 느끼게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루시는 입을 열기 전 팔꿈치를 살짝 움직였습니다. 제가 아주 우스꽝스럽게 행동했죠. 조지는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창피했던 적이 없어요. 대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네요. 나도 기절할 뻔했어요. 조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루시는 자신의 태도가 그를 밀어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정말 1000번이라도 사과드리고 싶네요. 오,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얼마나 수다 떨기 좋아하는지 아시잖아요. 특히 숙녀분들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제 그 바보 같은 행동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행동요? 아, 네, 알겠어요. 그러죠.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혹시 루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가오는 밤의 어둠 속에서 강물은 거의 검게 변해 발밑에서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조지는 그녀의 사진들을 강에 던졌고 그 이유를 솔직히 말해주었습니다. 루시는 이런 남자에게서 기사도를 기대하는 건 헛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헛소문으로 그녀를 해치지는 않을 겁니다. 신뢰할 만하고 영리하며 심지어 친절하기까지 하죠. 아마 그녀를 높게 평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에겐 기사도가 부족했습니다. 그의 생각이나 행동은 어떤 경외심 때문에 바뀌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그리고 혹시라고 말한 뒤 그가 아름다운 그림 속의 기사처럼 그녀의 치부를 못 본 척해주며 스스로 문장을 완성해주길 기대하는 건 무의미했습니다. 조지는 그녀를 품에 안았고 사진에 묻은 피를 기억하듯 그 사실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남자가 죽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에게 무언가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본성이 드러나는 상황, 즉 어린 시절이 끝나고 청춘이라는 갈림길로 들어서는 지점에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루시가 반복했습니다. 이런 사고는 참 순식간에 일어나고 그러고 나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네요. 난 아닙니다. 불안해진 루시가 되물었습니다. 조지의 대답은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난 아마 살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왜요, 에머슨 씨? 무슨 뜻이죠? 살고 싶어질 거라고요. 내 말은? 난간에 팔꿈치를 기댄 채 루시는 아르노 강을 응시했습니다. 강의 포효 소리는 그녀의 귀에 예상치 못한 멜로디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